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가 당한 사실이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상습 폭행당했다. 그러니까 아내인 조현아 부사장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남편은 주장하면서 아내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상습 폭행당했다. 나는 아내로부터 폭행당했다. 조현아 남편 고소장 제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에게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목을 졸랐다. 라는 것이 현재 남편의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편 측 주장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목을 조르면서 죽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어 던져서 남편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깨진 태블릿 PC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과 발가락 주변의 상처, 그걸 찍어놓은 사진과 동영상 등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뿐 아니라 조현아 전 부사장 아내에 대해서 폭행 혐의로 현재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폭행과 학대 관련이겠죠. 남편 측 주장입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학대했다라고 남편은 주장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고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 애들한테. 그러면서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아내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 조 전 부사장 대신 내가 양육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현재 남편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것은 기존에 알려졌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뭔가 약간 물리적으로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 혐의로 또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처음 나왔어요. 유명인들의 이혼 사건에서도 사실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폭행 등이 굉장히 주된 이혼 사유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종종 있어요. 이름 되면 누구나 알 만한 이혼 소송에서도 사실 폭행 때문에 이혼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는 작년 4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 1년 가까이 주장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짐작입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인 증거를 이혼소송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그와 동시에 고소 고발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특수상해. 예. 그리고 또 아동복지법상에 있는 그런 아동학대죄. 거기에 더해서 그거는 고소 및 고발인데 이번에 특경법에 있는 배임으로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더 감정이 좀 상한 것이 아닌가. 혹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해진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소송 중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소송 중이다? 네, 즉 소송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한 주장은 사실 그게 나중에 인정받지 못한다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엔 정말 내가 당했습니다. 정말 내가 피해자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난 정말 이혼을 해야 됩니다. 예.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면 조현아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일 없고 실제로 이혼은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남편의 그런 알코올 중독 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잘 다뤄봐야겠죠. 만약에 지금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고죄로도 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현재 고소한 거다라는 해석인데 박정화 대변인. 네. 우리가 앞서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을 좀 고려해줬던 대목이 좀 기억나는데. 그런 재판 판결문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때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라는 진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저 쌍둥이 자매들
내가 낳은 쌍둥이 자매들 밥투정한다고 수저 던지고 밤에 잠 안 잔다고 저렇게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있으니 예. 과연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을 당시도 과연 진심으로 저런 얘기를 했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아이들마저도 저렇게 생각하면 과연 조연아 씨의 이 일탈의 끝이 어딘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도 오죽했으면 저런 일로 고소 고발을까지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반론도 준비를 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해명 들어보시죠. 남편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조 전 부사장을 음해하며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조현아 부사장 측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 전 부사장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박순 차장, 네. 지금 이 남편이 뭐 증거 사진도 현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단은 남편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남편이 이제 조연아 씨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경기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이후에 그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공부 되게 잘했네요. 네, 집안이 다 서울대 의대 집안이에요. 예. 아버지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남편이? 네, 그다음에 그 남편의 형도 지금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다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뭐 하나 아쉬울 건 없는 집안이다. 네, 뭐 예. 조연아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한 셈이 2010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의 주장은 2010년 결혼한 이후에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던 2014년 이후에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그 예. 사진을 보면 자신이 이렇게 조연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화가 나면 벽으로 몰면서 죽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을 졸랐다라고 하면서 이 목에 손자국이 나서 이렇게 졸려 있는 그 목에 손자국이 그대로 나 있는 사진과 함께 아이패드를 던졌다라고 또 했거든요. 이 아이패드를 던졌을 때 엄지발가락에 살점이 떼어져 나간 그런 사진까지 다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폭언과 폭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두 사람은 2017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